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두 아이를 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5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생모는 얼굴도 모르지만 생리학적으로 엄마이고, 기억이 나지 않는 두 번째 엄마와는 제가 4살 때 아빠와 헤어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엄마는 8살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엄마는 5살짜리 여동생을 데리고 아빠와 결혼을 했는데, 세 번째 엄마의 차별 대우에 저는 어린 나이에 참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었습니다. 아빠요. 아빠는 상상하시는 대로 괜찮지 못한 어른입니다. 성실하지 못하였고 술을 좋아하였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친엄마도 새엄마들도 대체 왜 저희 아빠와 만났는지 이해는 잘 안 갑니다. 그러다 제가 중2 때 한창 사춘기를 앓고 있는데 아빠는 또 다른 사람을 엄마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는 그런 상황들에 그냥 관심도 없었고 그저 내 생활만 터치하지 말아라 였던 것 같아요. 얼른 어른이 되어서 홀로서기를 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공부요. 타고난 머리가 좋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누구 하나 제 성적에 관심 하나 없었고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에 성적은 늘 뒤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어느 정도 따라간 것 같긴 한데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아예 공부를 놨거든요. 그래도 학교는 열심히 나갔고 학교 생활도 충실했어요.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않았고요. 처음에 4번째 새 엄마와 함께 살면서 이전의 새 엄마와 다르게 음식도 잘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제게 밝게 인사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으론 또 얼마나 가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대면대면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을 주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개월, 6개월, 1년. 새 엄마는 언제나 늘 제게 친절했고 매일 아침 먹지도 않고 가는 밥을 매일같이 차려서는 밥을 먹고 가라고 했죠. 그날은 갑작스레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이 없어서 친구와 쓰고 집으로 가고 있었고 중간에 나온 갈림길에서 친구가 가는 방향이 달라 비를 흠뻑 맞고 집에 왔어요. 핸드폰은 방전이었고 어차피 전화할 사람도 없었고 그까지 비 맞는 거 늘 비 오는 날이면 그래 왔으니까요. 집에 오니 역시나 아무도 없었고 씻고 나와서 충전해 놓은 전화기를 켜니 부재 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새엄마였어요. 비가 많이 오네. 학교 앞에 갈게. 그리고 와 있던 부재중 전화. 아마 그날 이후 새 엄마한테 조금씩 마음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제발 이번 새 엄마와는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새 엄마가 차려주는 아침을 먹고 학교를 갔고 새 엄마가 다려주는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갔습니다. 소풍을 갔을 때는 김밥집에서 산 김밥이 아니라 새 엄마가 만들어준 도시락을 싸서 소풍을 갔고 내 방 소국 칸에는 내가 사지 않아도 늘 생리대가 항상 잘 챙겨져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챙김을 받아본다는 게 제 기억 안에서는 처음인 듯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거 생리대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 거라고 그때는 그게 참 싫었던 것 같아요. 새엄마는 그렇게 제게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바람과 다르게 아빠는 새엄마에게 화를 내는 횟수가 잦아졌고 결국 고2 때 새엄마는 아빠와 이혼을 하였습니다. 너무 미웠습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또 나를 버리고 떠나는 엄마들, 이렇게 또 나에게서 엄마를 빼앗아가는 아빠. 새엄마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하루아침에 제 곁에서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아침을 굶어야 했고 빨래를 손수해야 했고 다려지지 않은 꾸깃한 교복을 입고 다니며 그렇게 성인이 되었습니다. 대학은 진학하지 못했고 바로 취직을 해서 집을 나왔습니다. 아빠는 늘 제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부녀는 간간히 연락만 할 뿐이었죠. 매장에서 판매를 하면서 고시원을 전전하다 월세방을 얻어서 생활을 했어요. 어른이 되면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른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녹초가 되어 집에 와도 아무도 반겨주는 이 없었고 상사에게 혼나고 손님에게 시달려도 위로해줄 기댈 가족 하나 없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차라리 그런 따스함 느껴보지 않았다면 모를까. 그럴 때마다 네 번째 새엄마가 한 번씩 생각이 나서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러다 제가 24살 때 아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 뭐 하냐? 갑자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빠 결혼한다. 간단히 가족들이랑 식사만 하려고. 정말 5번째 엄마네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고 싶으세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냥 딸 없다고 하세요. 그럼 그쪽에서도 더 좋아하시겠네요. 그 뒤로 아빠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새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지? 그때 너한테 제대로 연락도 못하고 떠나게 되었어. 한번 보고 싶은데. 저는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아빠랑 헤어졌는데 저랑 다시 볼 이유가 있나요? 새엄마는 조심스럽게 몇 번이나 연락이 왔고 결국 새엄마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쁘게 잘 컸네. 그때 너 한창 예민할 때인데 내가 그렇게 나와서 정말 너무 미안하구나. 그 말 하려고 계속 만나자고 했어요? 저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친엄마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미안하다고? 널 보면 꼭 날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 너만은 내가 정말 따뜻한 밥 해 먹이면서 진짜 딸처럼 정다운 모녀처럼 같이 하고 싶었는데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네 번째 새엄마는 암수술을 한 환자였습니다. 아빠와 헤어질 때 이미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 새 엄마의 발병을 알게 되었고 아빠가 돈도 많이 들고 병서발 들 자신이 없다면서 이혼을 하자고 했다네요. 참 들으면서도 내 아빠이지만 그 아빠의 피가 내 몸에 돌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새의 엄마는 가족이 없다고 합니다. 고아였고 어린 시절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바로 공장식당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네요. 나는 아이를 못 낳아. 그래서 첫 결혼도 실패를 했어. 내가 고아인데 아이를 못 낳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결혼 그거 포기하고 있을 때 너희 아빠를 만났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딸에게 엄마가 되어줄 수 있냐고 묻더라. 나에게도 딸이 생기는구나. 꼭 너랑 잘 지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널 만났는데 너는 너 스스로의 방에 가둬진 채 마음을 열지 못하더라고. 너는 가시돋친 채 날 대했지만 난 참 네가 아팠어. 너에게 정말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어. 한 번은 네가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는데 그 웃는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그 예쁜 얼굴로 늘 무표정에 있는 네가 참 안쓰러웠어. 그런데 내가 아픈 바람에 결국 이혼을 하고 너 헤어질 수밖에 없었을 때 나는 네 아빠와 이혼을 하는 것보다 너랑 헤어지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단다.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너에게 정말 정이 많이 들었나 봐. 너와 헤어지던 날 너의 표정은 처음 만났을 때 그 표정으로 돌아오더라고. 내가 널 다시 만나자고 한 건 내가 혹시나 또 버림을 받았구나 생각을 했을까 봐. 그런 기억이 정말 살아가는데 힘이 들거든. 항상 버려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치료를 하느라 너무 늦어버렸네. 그래도 이렇게 잘 컸다니 너무 예쁘다. 새엄마는 울음을 꾹꾹 누르시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먹먹했어요. 새엄마는 그 뒤로도 종종 연락을 하고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새엄마의 제안으로 우리는 새엄마의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새엄마의 제안으로 대학 입시도 받고 늦가기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호칭은 자연스럽게 엄마가 되었고 엄마는 매일 아침을 차려주었어요. 이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도 하였고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빠와는 여전히 연락을 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휴대전화 번호도 다 바꿨으니까요.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었겠죠. 법적 친부니까요.
그냥 연락이 온다면 나쁜 소식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몇 년 뒤 저는 결혼을 했고 제가 결혼을 하고도 엄마는 반찬을 해다 주고 아이를 낳았을 때도 제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물론 산후조리도 모두 엄마가 해 주었어요. 시댁에서는 새 엄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혼 후 아빠가 아닌 새 엄마와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좋은 분들이라 그런 엄마와 저를 좋게 봐주었어요. 행복했습니다. 내 삶에도 이런 행복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는데 엄마의 암이 재발을 하였고 이번에 엄마는 버티지 못했어요. 나를 돌봐준 감사함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엄마는 서글픈 삶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엄마를 잃었습니다. 나에겐 엄마이지만 법적으론 남이었기 때문에 엄마의 보호자 역할도 사망신고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끝내 엄마와 저는 남남으로 헤어졌습니다. 엄마를 보낸 슬픔을 남편과 아이들과 나누고 하루하루를 슬픔에 보내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만은 슬픈 제 감정을 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작년 아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끈질긴 악연. 정말 제게 연락할 방법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았지만 절 찾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던 거였네요. 10여 년 만에 연락이 온 아빠가 2주 안으로 너네 집에 갈 테니 그렇게 알아. 우리 집에 왜? 무슨 자격으로? 너는 말본세가 그게 뭐냐? 무슨 자격? 내가 네 애비인데 자격이 안 되냐? 애비? 웃기고 있네. 아빠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었다는 것에 내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줄 알아? 아빠니까 나랑 같이 살겠다고. 나 당신 같은 사람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너 내가 모를 줄 아냐? 뭘?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너 그년하고 돼질 때까지 같이 살았다며? 엄마한테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엄마? 웃기고 있네. 걔가 널 낳았냐? 엄마는 무슨... 낳아준 아빠보다 더 진심으로 날 챙겨준 사람이야. 친엄마보다 더 엄마 같고 아빠의 역할도 대신 해주신 분이라고. 얼마 전에 사고를 당해서 내가 다리병신이 됐어. 이제 일도 못하고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 어쩌겠어. 자식이라고는 너 하나인데 네가 날 거둬야지. 그런 꿈 꾸지도 말라고. 난 아빠가 죽었다고 해도 장례식장에도 안 갈 거야. 알겠어? 날 낳아놓고 단 한 번이라도 날 위해 살아본 적 있어? 없잖아. 난 늘 외톨이였고 4명의 엄마들과 살며 늘 눈치를 봐야 했다고. 그게 다 무슨 말이겠어. 너 엄마 만들어주려고 한 거잖아. 웃기지 마. 아빠가 좋아서 여자 들인 거지 날 위해서라고? 지나가던 개가 웃어. 그래서 너 다리 병신이 돼서 돈벌이도 못하는 아빠를 버리겠다 뭐 이거냐? 각자 살아요. 어려서부터 늘 나는 혼자 그렇게 살아왔어. 아빠도 남은 여생 마저 혼자 살라고. 더 이상 날 찾지 마세요. 그러면 그년이 남긴 재산이나 띄워줘라. 네가 그 여자랑 연이 된 게 다 내 덕분이잖아. 내가 걔랑 안 살았으면 둘이 알았겠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재산? 내가 만났던 여자들 중에서 걔가 제일 사는 게 나았어. 악착 같아서 제법 모아뒀을 텐데 너한테 한 푼 안 줬겠냐? 아빠, 진짜 진절머리 난다. 엄마는 암 환자였어.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었겠어? 모아놓은 돈도 치료비로 다 썼고 좀 나아졌을 때는 나 몰래 알바 잠깐씩 하는 정도였다고. 에이씨,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이 몸을 해서 다시 일을 하라는 거야? 그건 나야 모르지. 아빠 삶이니 알아서 살아요. 언제 나한테 그런 걸 물었다고 이래? 나한테 뭔가 기대하지 마요. 내 모든 삶을 되돌려서라도 아빠의 연을 모조리 끊고 싶어. 내가 태어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아빠랑 친엄마 둘을 못 만나게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제게 자신의 말이 통하지 않자 아빠는 화를 내며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올해로 엄마가 떠난 지 5년째입니다. 곧 6월이 되면 엄마의 제사가 돌아오네요.
가끔 엄마를 떠올릴 때면 하늘에서 저를 불쌍히 여겨 잠시 천사를 내려보내 주었나. 사람답게 살아가고 저를 돌봐주고 가족을 만들어주고 떠나셨나 싶기도 합니다. 엄마에게 받은 사랑 그 기억 하나로 저는 지금은 아이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엄마, 나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 엄마 덕분에 지금 너무 행복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